수열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수를 나열을 할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수를 A1, 두 번째 수를 A2, 세 번째 수를 A3, 네 번째 수를 A4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4, 3, 2, 1 뭐 이런 식으로 수를 나열을 했어. 이게 수열이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수열은 그냥 수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함수야. 함수. 그러면 함수가 정의가 되려면 정의역이랑 공역이 필요하겠지. 정의역은 자연수 전체 집합. 그러면 공역은 실수 전체 집합. 얘네들 사이에 이어주는 이 함수가 바로 수열이야. 자, 쌤이 아까 첫 번째 수는 4라 그랬지? 그러면 얘는 1이 4에 대응을 하는 거야. 두 번째 수가 3이라 그랬지? 두 번째 수가 어디? 2가 3에 대응을 한다고. 마찬가지 세 번째 수는 2, 네 번째 수는 1. 수열은 함수야. 자연수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 물론 이제 수를 나열하다 보면 수가 같을 수도 있겠지. 상관없어. 이런 함수도 존재하잖아. 수열은 함수입니다. 자, 그런데 그 함수들 중에서 먼저 뭘 배워볼 거냐면은 항과 항 사이. 우리 이러한 수 하나하나를 보고 항이라고 하거든.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항들 사이에 차가 일정한 수열을 보고 등차 수열이라고 이야기를 해. 자, 뭐 예를 들어 볼게. 1, 2, 3, 4 이런 수열을 나타내보자. 그러면 다음 항으로 넘어갈 때 1씩 더해지고 1 더해지고 1 더해지지. 우리 이런 수열을 보고 등차 수열이라고 이야기를 해. 하나만 더 해보자. 뭐 4, 2, 0, 마이너스. 얘는 등차 수열일까? 등차 수열이 아닐까? 맞아. 맞지? 다음으로 넘어갈 때 어떻게? 빼기, 빼기, 빼기. 차가 일정한 거야. 마이너스 2로. 우리는 이 차를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공차라고 이야기를 해. 수열을 알아볼 때는 첫째 항과 공차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체크를 해줘야 돼. 자, 왜냐하면은 자, 첫째 항이 A야. 근데 공차는 D야. 그럼 다음 번째 항은 A 더하기 D가 되겠지? 세 번째 항은 A 더하기 여기서 D가 한 번 더 더해지는 거니까 2D. 맞아? 우리는 N번째 항을 보고 일반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그럼 첫 번째 항에서 공차가 더 더해져. 근데 두 번째 항은 한 번 더해졌지? 세 번째 항은 두 번 더해졌지? 그럼 N번째 항은 몇 번 더해질까? N-1. 그렇지. N-한 번 더해지는 거야. 이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야. 그리고 이 일반항을 잘 보면은 N에 대해서 몇 차 함수야? 1차. 1차 함수.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대한 1차 함수야. 이 1차 함수라는 거를 알고 있으면 다음에 1차 함수, 다시 등차 수열의 합, 얘네들이 2차 함수가 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럼 일단 요 내용 정리하고 문제 몇 개 볼게. 자, 등차 수열 정리 한번 하자. 수열의 일반항을 알려면 첫째 항, 그 다음에 공차 둘을 알아야 된다 했어. 우리 첫째 항은 보통 A로 쓰고 공차는 D로 씁니다. 그리고 공차는 절대 0이 되면 안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수열이 1, 1, 1, 1, 1이야. 그러면 차가 0이니까 이것도 등차 수열인가요? 아니라는 거지. 공차가 0이 아니다라는 전제하에서. 자, 그래서 일반항은 N번째 항이다. 그러면 N번째 항은 첫째 항에서 공차를 N-한 번 더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어떤 수열이 N에 대한 1차식, N에 대한 1차 함수로 주어져 있다. 그럼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는 1차 항의 개수, 얘가 공차가 된다. 뭐 여기에서 그러면 항하고 몇 번째 항하고 몇 번째 항하고 구한 다음에 얘네들 빼고 아니라는 거야. 공차는 1차 항의 개수야. 실제로 이거 정리해봐도 dn 더하기 d-a가 되니까 1차 항 개수 맞지? 그래서 1차 항 개수는 공차다. 자,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이 있어. 근데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서 공차를 하나 더 더한 거, 얘는 첫 번째 항에서 공차를 두 번 더한 거. 그러면 이웃하는 세 항이 있는데 첫 번째 거랑 세 번째 거를 둘을 더했네? 그러면 2a1 더하기 2d가 되지. 근데 얘는 뭐야? 가운데 있는 항의 2배가 되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보고 등차 중항이라고 이야기를 해. 이웃하는 세 항이 주어졌어. n-한 번째, n번째, n+1 번째 뭐 이렇게 얘기해 볼까? 그러면 얘네 둘 합은 가운데 있는 거 2배랑 똑같아.
등차 중앙. 되겠습니까? 요 내용까지 정리할게요. 자, 예제 1번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예제 1번에 1번과 2번에서는 두 수열을 그냥 수열이라고 하지 않았고 등차 수열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랬을 때 첫째 항이 마이너스 11이다. 그럼 첫째 항을 문자로 놓고 그 다음에 우리는 공차를 모르는 상황인데 얘를 구해야 된다, 그지? 그럼 공차를 D라고 두자. 그랬을 때 이 네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서 공차를 몇 번 더한 항이 네 번째 항이야? 3번 더한 거. 그런데 A가 마이너스 11이니까 이거 방정식 풀면 공차 나오겠네. 간단하죠? 그 다음 2번 공차가 마이너스 3이래. 그러면 첫째 항이 우리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A라고 두자. 그럼 다섯 번째 항은 첫째 항에서 공차를 4번 더한 거. 근데 D가 마이너스 3이라 그랬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6이다. 이거 방정식 풀어주면 첫째 항 나오겠네. 되겠지? 그 다음에 예제 2번은 등차 수열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첫째 항 존재하고 공차 존재할 거야.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조건, 다섯 번째 항은 세 번째 항의 4배입니다 라고 하는 거. 다섯 번째 항은 첫째 항에서 공차를 4번 더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서 공차를 2번 더했습니다. 그래서 방정식 만들어주면 A 더하기 4D는 4A 더하기 8D. 그러니까 3A는 마이너스 4D. 이런 관계식이 만들어지겠네. 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웃하는 3개 항이 주어졌을 때 얘네 둘은 가운데 있는 이 항이랑 등차 중항 관계라고. 얘랑 둘 다음에 뭐? 가운데 있는 거 2배라 했지. 그러면 지금 두 번째 항이 있고 네 번째 항이 있어. 그럼 가운데 세 번째 항이 있잖아. 얘를 세 번째 항의 2배입니다. 라고 정리할 수 있으면 문제를 정말 빠르게 해결을 할 수가 있어. 실제로 모의고사에서 1번부터 4번까지 안에는 거의 대부분 계산 문제거든. 근데 이 등차 중항을 이용하면 미지수를 굳이 여러 개를 놓지 않아도 뭐 얘를 A 더하기 D, A 더하기 3D 둘 더하는 과정까지를 계산해야 되잖아. 근데 그 과정을 이렇게 한 방에 생략을 해버릴 수가 있거든. 정리해보면 결국 세 번째 항이 3인 녀석이네. 그럼 A 더하기 2D는 3입니다. 등차 중항 이용해서 바로 해석하자. 그럼 A하고 D 사이의 관계 나왔고 A하고 D 사이의 관계 둘 나왔으니까 연립해주면 첫 번째 항, 그 다음에 공차 계산되겠네. 그럼 7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서 공차 6번 더 했습니다. 여기다가 대입해서 값 찾아주면 된다는 거. 2번에서 요 내용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예제 3번 같이 한번 보자. 31번째 항이 85라고 했고 45번째 항이 127이라고 이야기를 했어. 자, 그러면 우리 방금 전에 문제 풀었던 것처럼 정리하면 얘는 A 더하기 30D, A 더하기 44D. 그럼 두 개 연립하면 D 먼저 계산이 가능할 거고 그리고 첫 번째 항 계산이 가능할 거야. 이런 식으로도 한번 계산해보자. 등차 수열이니까 차가 일정하다 그랬어. 그러면 31번째 항에서 45번째 항까지 가려면 몇 번 지나쳐야 될까? 14번 지나면 되겠지. 그러면 결국에는 31번째 항이랑 45번째 항 사이에는 공차를 14번 지나는 거야. 그지? 그럼 바로 14D는 이해됩니까? 얘를 정리하고 얘를 정리해서 식 정리하면 바로 이렇게 돼. 등차 수열이라고 문제에서 주어졌으면 그 성질을 최대한 활용을 하자고. 그럼 31번째 항에서 45번째 항까지는 공차가 14번. 그래서 바로 식 정리해주면 된다. 자, 정리 한번 해보면 이게 40이니까 따라서 공차는 3입니다. 그러고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식 아무 거에다가 대입해주면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5입니다. 좀 더 수월하게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100번째 항, 그 다음에 뭐 몇 번째 항 이런 걸 물어본다? 전부 다 일반항 구해서 생각해라.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5고 공차가 3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일반항은 첫 번째 항 더하기 공차를 n-1번 더했습니다. 그러면 3n-8이라고 일반항이 정리가 됐네. 그러면 100번째 항은 n에다가 100 대입해주면 되는 거니까 300 빼기 8, 292. 그 다음 175는 몇 번째 항의 수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나는 k번째 수입니다. 3k-8입니다. 라고 놓으면 되겠네. 정리해주면 183은 3k. 따라서 몇 번째 항? 61번째 항입니다. 자, 그리고 예제 4번, 1번, 2번 같은 문제입니다. 문제 보고 첫째 항이 뭔지, 그 다음에 공차가
얼마인지만 알아내게 된다면 우리는 이 수열의 일반항 찾을 수가 있더라. 자, 그럼 1번 문제는 첫 번째 항이 1이네. 그런데 다음 번째 항으로 넘어갈 때 마이너스 3만큼 더했네. 그러니까 공차는 마이너스 3. 따라서 일반항은 첫째 항에서 공차를 n-1번 더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n 더하기 103입니다. 근데 얘가 음수가 되는 걸 찾고 싶대. 이게 단 거지. 그러면 103은 3n보다 작습니다. 3분의 103보다 큰 n부터는 음수가 됩니다. 되겠죠? 그러면 얘가 34점 얼마가 되는 거니까 35번째 항부터 음수가 됩니다. 35번째 항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됩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양수라고 그랬으니까 0보다 큽니다 라고 해서 해결해주면 되겠지. 같은 문제. 등차 수열이라고 했고 몇 번째 항 나왔다. 그러면 공차 바로 정리해주자. 자, 봅시다. 예제 5번 문제에서 등차 수열. 방금 전에 우리 풀었던 문제가 처음으로 음수 그랬을 때 0보다 작다라는 부등식 만들어서 풀었지. 그럼 이번엔 처음으로 100보다 큰 같은 문제야. 첫 번째 항 그리고 공차는 4구나. 그럼 일반항은 첫 번째 항에서 공차를 n-1번 더했습니다. 그러면 얘가 처음으로 100보다 큰 항은 몇 번째 항이겠습니까? 앞에 문제랑 같으니까 이거 계산해주면 된다. 그 다음 예제 6번은 18하고 9 사이에 두 수를 넣는데 자 그랬을 때 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18을 첫 번째 항, 9를 그러면 네 번째 항이라고 해석을 해주는 거야. 아, 등차 수열이 되는 거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같습니다. 그럼 공차를 세 번 더한 게 네 번째 항과 첫 번째 항의 차 마이너스 9가 되는구나. 따라서 공차는 마이너스 3. 따라서 넣는 수를 차례대로 적으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3 더해준 값, 여기서 다시 마이너스 3 더해준 값 차례대로 서술하면 된다는 거지. 간단하죠? 자, 예제 7번 보겠습니다. 지금 문제에서 이 세 개가 순서대로라고 이야기를 했거든. 그러면 얘가 n번째 항이면 얘는 바로 이웃하는 항, 얘도 바로 이웃하는 항 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문장이 바로 이 순서대로라는 거야. 그러면 순서대로 세 개의 항이 주어졌으니까 여기에서 등차 중항을 이용을 하면 가운데 있는 항 2배는 양 끝에 있는 항 합과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x에 대한 2차 방정식 만들어지니까 만족하는 x값 찾아줄 수 있더라. 자, 그 다음에 예제 8번. 세 근이 존재하겠지. 3차 방정식이니까. 근데 얘네들이 등차 수열을 이룬대. 자, 그러면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을 때 등차 수열을 이룬다 했으니까 가운데 있는 항을 기점으로 해서 베타 더하기 공차, 가운데 있는 항을 기점으로 해서 베타 마이너스 공차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세 근의 합을 이용해서 가운데 있는 항을 좀 더 수월하게 찾을 수가 있어. 만약에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해서 알파 플러스 D, 알파 플러스 2D라고 놓으면 여전히 미지수가 두 개가 살아남기 때문에 문제를 풀기가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보자. 세 근의 3 되겠네. 그럼 이게 얘네들 셋 다 더해주면 소거되니까 바로 가운데 항 나온다, 그치? 그래서 가운데 있는 항은 1. 그리고 두 근의 곱들의 합. 이거 두 개, 이거 두 개, 이거 두 개 곱했는 거 합이 마이너스 6 되네. 정리해주면은 얘가 1이고 1 빼기 D, 1 더하기 D 되는 거니까 자, 둘 곱하면 1 마이너스 D, 둘 곱하면 1 플러스 D, 그리고 얘네 둘 곱하면 1 마이너스 D 제곱까지. 자, 정리 한번 해보면 둘 더해주면 소거되고요. 마이너스 6은 3 마이너스 D 제곱. 그러면 D 제곱은 9가 되는 거니까 공차는 3 또는 마이너스 3. 자, 그러면 색은 정리 한번 해보자. 공차가 3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2, 1, 3. 공차가 마이너스 3이야. 4, 1, 마이너스 2. 둘 다 상관없다, 그치? 색은 찾았다. 그러면 색은의 곱은 마이너스 8인데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면 이게 마이너스 K더라는 거지. 따라서 K는 8. 자, 포인트는 뭐냐? 합을 알고 있는 상황이다. 첫째 항을 기준이 아니라 가운데 있는 항을 기준으로 두면 문제가 좀 더 수월하게 해결이 된다. 예제 8번은 정리해놓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예제 9번 한번 보도록 하자. 첫 번째 항이 7이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라고 이야기를 했네. 그러면 일반항은 첫 번째 항이 7이고 공차를 n-1번 더했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거고, 그러면 2n 더하기 5. 첫 번째 조건이 K번째 항이 33이래. 그러면 얘가 33이 되도록 하는 K는 무엇일까요? 라는 방정식을 푸는 거니까 2K 플러스 5는 33. 그래서 정리를 해보니까
이 항에서 정리해주면 K는 14. 자,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질문으로 이어가면 첫 번째 항부터 14번째 항까지 합은 얼마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문제니까 2분의 총 항의 개수는 14개. 첫 번째 항은 7이고 14번째 항은 우리 방금 전에 구했던 33.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문제가 해결이 되겠네. 자, 그 다음 예제 2번 한번 보자. 세 번째 항이 7이고 10번째 항이 21인 등차 수열. 자, 그러면 얘네들 항 차이가 7만큼 나니까 얘네 둘의 차는 7D. 7D는 21 빼기 7, 14와 같으니 D는 2가 될 거야. 세 번째 항이 7이다를 이용을 해서 첫 번째 항을 한번 계산해보자. 첫 번째 항 더하기 4. 공차를 2번 더했다. 그러면 첫 번째 항은 3이 되겠네.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거는 10번째 항까지 합.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2분의 총 항의 개수는 10개입니다. 첫 번째 항은 3이고요. 10번째 항은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21. 이거 이용해주면 S10 계산되겠죠. 그 다음 예제 10번. 마이너스 10하고 4 사이에 n개의 수를 넣는데 그러면 총 n개에다가 마이너스 10과 4 두 개를 더 더해줬으니까 n 더하기 2개라는 점.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나서 우리는 새로운 수열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첫 번째 항이고 그럼 얘는 n 더하기 두 번째 항이 되겠지? 이러한 등차 수열이 된다. 그때 이 전체 항들의 합이 마이너스 24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럼 2분의 항의 개수는 n 더하기 2개입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10 그리고 n 더하기 두 번째 제일 마지막 번째 항이 4. 정리 한번 해보자. 마이너스 3 그러면 n 더하기 2는 8입니다. 따라서 6개의 수를 더 넣었구나 라는 걸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네. 최종적으로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10이고 8번째 항이 4가 되는 거니까 공차는 7만큼 차이가 나니까 4에서 마이너스 10을 뺏는 게 7D. 따라서 공차는 2가 되겠네. 자, 이제 11번 한번 보면은 첫 번째 항부터 13번째 항까지의 합. 그럼 우리는 이거를 기호로 S13. 그 다음에 첫 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합. S20. 문제에서 주어진 수열은 등차 수열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등차 수열의 합은 2분의 13개 첫째 항과 13번째 항입니다. 같이 정리 가능하지? 그러면 이게 50이고 그 다음 두 번째 20번째 항까지 합은 2분의 20의 A1 더하기 A20 얘가 마이너스 60입니다. 양변에 2를 곱하고 그 다음에 항의 개수를 각각 한번 나눠보면 첫 번째 항고 13번째 항의 합이 8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항이랑 20번째 항의 합은 마이너스 6이다. 여기까지 정리 가능하겠지. 위의 식에서 밑의 식을 한번 빼보면 A1은 자연스럽게 소거가 될 거고 얘네들 사이에 차는 7항만큼 차이가 날 거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7D는 14. 그러니까 공차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 자, 공차가 마이너스 2가 되면서 그러면 첫 번째 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까 여기에서 계산을 할 때 식 하나 첫 번째 항하고 13번째 항의 합이 지금 8이다 라고 했던 이 부분에서 공차가 마이너스 2니까 13번째 항은 공차를 몇 번 더한 거지? 12번. 그러니까 여기에서 첫 번째 항을 한 번 더 더했는 거 라고 식을 정리를 해주면 그럼 2A-24 이게 8입니다 라고 정리가 되겠네. 그럼 이 항 해주면 32니까 따라서 A는 16입니다. 첫째 항이 16이 되는 거야. 자, 그럼 문제에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는 30번째 항까지 합인 거니까 그럼 끝번째 30번째 항은 그대로 정리해주면은 첫 번째 항에서 공차를 29번 더했습니다. 그럼 얘 마이너스 58이니까 마이너스 42 되겠네. 따라서 2분의 항의 개수는 총 30개 그리고 첫 번째 항이 16 끝번째 항이 마이너스 42 이거 계산해주면 정답이 되겠네. 그 다음 예제 12번 첫 번째 항이 7이고 세 번째 항까지 합이랑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이 같대. 자, 정리해보면 결국 네 번째 항이랑 다섯 번째 항 더했는 게 0이다. 이런 관계가 될 거고 그러면 다섯 번째,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을 우리가 공차를 D라는 문자를 사용을 해서 표현을 해보면 A 더하기 3D, A 더하기 4D 이렇게 표현이 되겠지. 그런데 그 A가 7인 거야. 얘는 14 더하기 7D가 0인 거니까 공차가 마이너스 2인 거야. 일반 항은
첫 번째 항이 7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2인 걸 n-1번 더했습니다 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n 더하기 9. 그런데 얘가 처음으로 음수가 된대. 자, 그럼 정리해주면은 n이 2분의 9보다 큽니다. 근데 얘가 4.5니까 몇 번째 항부터? 5번째 항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생각해보자. 합이라고 하는 거는, 자, 첫 번째 항은 7에 대응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항은 공차가 마이너스 2니까 5에 대응이 될 거야. 세 번째 항은 3에 대응이 되고, 네 번째 항은 1에 대응이 될 거야. 그리고 다섯 번째 항은 마이너스 1, 처음으로 음수가 나온다고 했지. 자,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더해 나갈 때 네 번째 항까지는 양수야. 근데 그 뒤부터는 음수야. 그러면 양수까지만 더했는 게 합이 가장 크지 않을까? 라는 거지. 얘는 네 번째 항까지의 합. 이게 최대. 그리고 네 번째 항. 최대값은 얘 계산해주면 될 거고, 몇 번째 항까지? 네 번째 항까지 합이 최대가 될 거다. 되겠습니까? 자, 보자. 우리 등차 수열을 하나 나열을 해볼게. 첫 번째 항, 그 다음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쭉 해서 n번째 항까지. 맞나? 우리가 이 항들을 더하고 싶어. 그럼 그 합을 우리가 n번째 항까지 합입니다 라고 해서 sn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 s라고 쓰는 이유는 우리가 합이 영어로 썸이거든. 그래서 s, n번째 항까지 더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야. 우리 1 더하기 2는 2 더하기 1이랑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지. 1 더하기 2 더하기 3이랑 3 더하기 2 더하기 1이랑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지. 그래서 더하는데 거꾸로 한 번 더 해볼게. n번째 항, 그리고 n-1번째 항, 쭉 해서 마지막은 a까지. 얘네들 둘을 한 번 더 해보자.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두 번 더 했네. 근데 그 결과가 중요해. 첫 번째 항이랑 n번째 항을 더했더니 2a 더하기 d의 n-1 이렇게 정리되는 거 맞나? 그 다음 두 번째, 얘랑 얘도 한 번 더 해보자. a는 여전히 2개, 그 다음에 d는 n-2개가 있었는데 하나 더 더했으니까 n-1개. 맞지? 세 번째 항이랑 n-두 번째 항이랑 더하더라도 마찬가지로 결과가 똑같을 거고, 그럼 쭉 해서 n번째 항하고 첫 번째 항 같은 거 또 있겠지? 우리 똑같은 거를 지금 몇 번 더한 거랑 똑같아? 하나, 둘, 셋, 쭉, n번 더한 거랑 똑같겠지? 그래서 n번 더해서 뭐를? 첫 번째 항이랑 n번째 항을 이라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다 구했다.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은 2분의 항의 개수 곱하기 첫 번째 항, 끝번째 항. 근데 우리 이 사실을 언제 한번 이용해 봤었냐면은 중학교 때 1부터 n까지 합 나타내는 거. 얘도 똑같은 방식으로 정리가 돼. 생각해보면 우리 가지고 있는 자연수 1, 2, 3, 4, 5. 지금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이지. 걔네들 합을 보면은 자 1, 2 쭉 해서 n까지. 이거 우리 뭐라고 배웠었냐면은 2분의 n에 n 플러스 1이라고 배웠었거든. 2분의 항의 개수가 총 n개인 거야. 근데 첫 번째 항이 1이지, 끝번째 항이 n인 거야. 등차 수열이니까. 그래서 합이 이렇게. 이해가 되겠나요?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는 거. 책에는 이렇게도 설명이 돼 있을 거야. n에 뭐 2a 더하기 d의 n-1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을 텐데 복잡하잖아. 근데 그 과정이 첫 번째 항과 n번째 항의 합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자라는 거지. 그 똑같은 합이 n개 반복이 된다라고. 이게 등차 수열의 합입니다. 그리고 살펴볼 내용은 이제 반대로 자 합을 가지고 일반항을 찾는데요. 자, 이 합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쭉 해서 n-1번째 항, n번째 항까지 합이 되겠지? 자,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결국 첫 번째 항까지의 합이라는 거는 뭐랑 똑같아? 반드시 첫 번째 항이랑 같아야 돼. 그 다음 두 번째. n번째 항을 알고 싶은데 그럼 그 앞에 항들을 날려버리면 되잖아. 맞아? n번째 항까지 합해서 n-1번째 항까지 합을 빼주면 결국 뭐가 남아? n번째 항이 남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n이 1일 때 S0, 0번째 항은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몇 번째 항부터?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하는 내용이야. 그랬을 때 내가 구한 이 AN이 1을 대입을 했을 때 S1이랑 값이 같다. 그러면
첫 번째 항부터 이 수열을 이룹니다. 그런데 그 A1이 여기서 계산한 이 AN에 1을 대입한 거랑 결과가 달라. 그러면 그 수열은 첫 번째 항은 얘인데 두 번째 항부터는 얘입니다. 라고 정리가 된다는 거지. 이 내용은 문제통에서 좀 더 자세히 보고 일단 내용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3의 배수. 21, 24 쭉 해서 어디까지? 99까지. 3 곱하기 7부터 3 곱하기 33까지. 7부터 33까지. 총 몇 개? 27개. 됐나? 첫째 항이 21이고 실제로 이 배수라고 하는 건 얼마? 똑같이 30 계속해서 더하겠습니다 라는 뜻이니까 얘가 공차. 맞아? 그러면 첫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얘는 27번째 항이 되는 거야. 자, 정리 한번 해보자. 그러면 3의 배수의 총합은 2분의 항의 개수가 27개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항이 21이고 끝 번째 항이 99입니다. 그럼 이게 3의 배수 총합. 자, 그리고 5의 배수는 몇 개 있어? 20 이상이니까 20 포함이지. 근데 100 미만이니까 100은 포함 안 하지? 그럼 5 곱하기 10, 9까지. 이거 95잖아. 그럼 이거 5 곱하기 4 붙은 거니까 4부터 19까지 몇 개? 16개. 얘는 2분의 항의 개수가 16개. 첫 번째 항이 20, 끝 번째 항이 95까지. 3의 배수 또는 5의 배수인데 여기에 지금 현재 15의 배수. 그러니까 여기도 45가 있고 여기도 45가 있으니까 45, 45 두 번 더해졌지. 그럼 얘네들을 한번 빼줘야 되겠네. 즉 어떤 거? 15의 배수들은 한 번씩 다 빼줘야 되겠네. 그럼 15의 배수는 15 곱하기 2인 30부터 그럼 15 곱하기 6 해주면 90이니까 이렇게 7 하면 105 넘어가잖아. 그치? 그러면 두 번째 항부터 여섯 번째 항까지니까 이건 총 몇 개? 5개. 5개. 그럼 2분의 5개입니다. 30, 그 다음에 끝 번째 90. 여기에서 얘 더하고 얘 빼주면 3의 배수 또는 5의 배수의 총합이 된다. 간단하죠? 여기서 포인트는 개수를 찾은 다음에 첫 번째 항과 끝 번째 항의 합,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 항의 개수를 가지고 합을 구한다라는 거. 이상한 데서 포인트가 맞춰져가지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 되겠죠?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예제 14번. 합이 n제곱 더하기야. 예제 15번. 합이 n제곱 더하기 3n-1. 자, 둘의 차이점 뭐? 상수항이 있다, 없다. 얘네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기 전에 자, 우리 등차 수열 an을 dn 더하기 뭐 k 이런 걸로 놔볼까? 그럼 1차항의 개수가 뭘 나타낸다? 공차를 나타낸다 라고 이야기했지. 자, 그럼 이거 가지고 등차 수열의 합을 계산해보니까 그럼 2분의 총 항의 개수 그리고 첫째 항은 그러면 d 더하기 k가 될 거고 n번째 항은 dn 더하기 k가 될 거야. 자, 정리 한번 해볼게. 그럼 얘는 2분의 n을 가지고 있는 애끼리 정리를 해보니까 dn제곱.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은 더하기 2분의 2d 더하기 k의 n. 나머지는 모르겠어.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등차 수열의 합은 n에 대한 2차식. 그리고 두 번째, 2차항의 개수가 뭐랑 연관이 있어? 등차 수열의 공차랑 연관이 있어. 그래서 2차항의 개수 곱하기 2가 공차가 돼.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예제 14번과 예제 15번의 차이로 둘 수 있는 자, 우리 합을 지금 이제 등차 수열을 가지고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나타냈을 때 상수항이 있어, 없어? 없지. 2차항 있고 1차항 있으니까 상수항이 없다, 그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구분을 지어주자. 상수항이 없어. 그럼 이거는 첫째 항부터 합이고 그 다음에 상수항이 있어. 그러면 얘는 어떤 특정한 상황이 하나 주어지고 나머지 항들부터 등차 수열의 합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거는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아니다. 자, 지금 우리 요 세 가지 내용 가지고 문제를 해석을 해볼게. 되겠지? 자, 보자. 합이
지금 현재 얘가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 이렇게 주어졌어. 그럼 2차 항의 개수가 1이네. 그리고 2차 항이네. 2차식이네. 그럼 얘는 등차 수열의 합. 해석 가능하지. 그 다음에 얘는 그러면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의 합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낼 수가 있고, 그럼 얘는 공차가 2면서 첫 번째 항하고의 관계는 아직 모르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고 나서 첫 번째. 자, 첫 번째 항은 반드시 뭐랑 똑같다? S1이랑 같아야 된다. S1 정리해주면 얘는 2. 자, 그러면 그 첫 번째 항이 2 더하기 K가 돼서 K는 0, AN은 2N. 이렇게 바로 찾을 수가 있어. 자, 그런데 쌤이 알려준 이 내용을 모른다고 가정을 해보자. 공차를 모른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항은 2가 되는 거 하나 체크. 그 다음에 두 번째, n번째 항은 n번째 항까지 합해서 n-1번째까지를 빼야 된다. 그런데 이 일반항은 몇 번째 항부터?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하는 식이라고. 쌤이 아까 알려준 그 정의에 의해서 풀면. 자, 정리 한번 해보자. n제곱 더하기 n. 이게 n번째 항까지 합. 그럼 n-1번째 항까지 합은 n 대신에 n-1만 대입해주면 되겠네. 자, 그러고 정리 한번 해볼게요. 2n,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2네? 더하기. 자, 다시. 얘가 n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2n이니까 그럼 마이너스 n 더하기. 이렇게 정리되지. 자, 그러면은, 소거 되는구나. 미안. 자, 그러면 얘 빼고 나면 어떻게 돼? 2n. 그리고 여기서 구한 an에서 1을 대입했는데 이 결과랑 같다? 그러면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라고. 실제로 쌤이 아까 알려준 이 내용을 가지고 푸는 게 훨씬 더 빠르죠. 맞나요? 그런데 정석적으로 풀려면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an은 2n인데 몇 번째 항부터? 첫 번째 항부터. 자, 그러면 예제 15번. 얘도 마찬가지. 2차식이네. 그럼 이거는 등차 수열의 합이네. 그리고 2차 항 개수가 1이네. 그러면 공차가 얼마? 2인 등차 수열의 합을 나타내는 거네. 근데 상수항이 있잖아. 이거는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지 않아. 자, 실제로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볼게. 일단 첫 번째 항은 1 대입해주면 1, 3, 마이너스 1. 3 되지? 자, 그런데 AN은 SM 빼기 SM-1인데 그럼 n제곱 더하기 3n 마이너스 1에서 빼자. n-1제곱 더하기 3에 n-1 빼기 1. 정리 한번 해보면 얘 소거되고 n제곱 소거될 거야. 자, 그리고 3n도 마찬가지 소거될 거야. 자, 남아있는 항 볼게. 그러면 마이너스 2n에 더하기 1 빼기 3이니까 빼기 1. 근데 여기 앞에 마이너스 있네. 플러스까지.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얘는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하더라. 1이고 마이너스인가? 이거 2네. 미안. 이렇게. 자, 지금 현재 우리가 구했는 이 일반 항은 두 번째 항부터라고 했어. 근데 첫 번째 항에서 실제로 3이 됩니까? 우리가 구했는 식에다가 1 대입하니까 3 돼? 안 되지. 이게 아까 쌤이 얘기했는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이야. 그러면 이 일반 항은 결국 뭐다? 첫 번째 항은 3이야. 그런데 두 번째 항부터는 2n 더하기 2라고 하는 등차 수열을 이루는 거야. 이거 자체가 일반 항이 돼요. 되겠습니까? 오케이. 그 내용 정리할게요. 활용 문제. 어렵지 않아요. 보자. 우리 같은 어떤 x 값에 대해서 얘는 2x에 대응하겠지. 요 함수 위의 점이니까. 그지? 그럼 똑같은 a에 대해서 얘는 a에 대응을 할 거야. 그럼 2a에서 a까지 요 사이 거리는 a. 되겠어? 그러면 저 길이는 a라는 수열을 이루고 있는 거야. 되겠어요? 그런데 첫째 항이 얼마? 1이라고. 그리고 끝번째 항이 10이라고. 그러면 얘는 공차가 1이고 첫 번째 항이 1인 등차 수열이잖아. 그럼 1부터 10까지의 합은 모든 길이의 합이라며. 10개에 1 더하기 10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요 과정이 어렵나요? 쉽죠? 그냥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근데 길이를 수열을 이룬대. 그러면 그 길이를 식으로 나타내기만 하면 끝난다. 되겠죠? 자, 예제 17번입니다. AN이라는 수열은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래. 그럼 AN은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3입니다. 정리하면 3n-. 자, 그리고 등차 수열 BN은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1이래.
정리하면 마이너스 n 더하기 2. 근데 우리는 새로운 수열을 만들고 싶어. 2an 더하기 bn이라는 수열을 만들고 싶어. 식 한번 만들어 보자. 6n 마이너스 4 마이너스 n 더하기 2. 즉 어떤 거? 5n 마이너스 2라고 하는 n에 대한 1차식이 되고 n에 대한 1차식은 무슨 수열? 등차 수열. 됐지? 이 수열도 등차 수열을 이루는 거야. 근데 그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고 싶다고 했지. 그럼 2분의 항의 개수가 10개. 첫 번째 항은 3, 10번째 항은 48. 이렇게 구해주면 된다.